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한가를 가거나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장 초반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장 초반 2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장 끝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반면에 어떤 종목은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해서 끝납니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종목의 특성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급등주 테마주 맵에 상한가 갈 종목 구분하는 법, 이 영상에서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북주도 마찬가지죠. 대북주가 급등할 때 일제히 급등한 그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북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은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테마의 대장주 1등주냐 아니면 2등주 3등주냐. 당연히 1등주가 장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2등주 3등주 4등주로 갈수록 장중에 상승하다가 급등을 하는 듯 하다가도 윗꼬리를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주를 매매할 때,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그 해당 섹터, 해당 테마 내에서 A 종목이 1등주인지 2등주인지, B 종목이 꼴등주인지 이걸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미리 파악이 안 됐다면 얼른 재빨리 그걸 파악해야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먼저 볼게요. 모나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급등주는 보통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11선을 잘 안 깹니다. 11선 근처에서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11선 근처에서 급등이 나오죠. 근데 11선이 깨지면 이 급등의 추세가 일단 훼손된 겁니다. 다시 강하게 상승하려면 다시 단기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11선이 깨지고 다시 21선까지 그냥 깨지고 반등을 했지만 저항에 부딪히고 그냥 훅 내려갔죠. 일단 11선이 강하게 상승하는 급등주는 11선이 깨지면 일단 단기 급등에서 단기 급등의 힘이 훼손됐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을 또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였죠? 네, 많이 오른 급등주 물리지 않으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삼성물산 볼게요. 삼성물산이 8월달에 정말 강했습니다. 이 종목은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급등을 했고 11선에서 한번 또 급등했다가 11선 깨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북주 급등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오늘도 올라갔다 빠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창이 급등, 눌림, 급등이 나왔는데 5일선 부근에서 상승이 나왔죠. 뭐 좋은 사람들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5일선을 얘는 찍고 상승을 했고 한창은 5일선 근처에서 저점을 만들고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에코마이스터 이 종목도 오늘 5일선 장 초반에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5일선 회복하고 5일선에서 결국 장중 15%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주제, 장중 상승세가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 종목의 특성,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3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 상한가를 갈
장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 상한가를 가거나 뭐 25%, 28% 상승하면서 장끝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5위평을 타고 가거나 30분봉의 12평을 찍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30분의 12평이 무너진 종목은 장 후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없고 상한가 갈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니커가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는데 장끝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상한가 가려다가 결국 상한가 가지는 못했지만 동시효과 직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 종목 어디서 지지가 나왔나요? 바로 30분봉의 12평에서 정확히 오늘 지지가 나오고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30분봉의 12평. 그리고 며칠 전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엑시콘이라고 있는데요. 엑시콘도 상한가 갈 때 여기서 30분에 12평을 찍고 급등했죠. 그리고 뭐 7월달에 9일 지지 보면 상한가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도 30분봉에 12평에서 아래꼬리 달고 상한가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부산산업이 대북주, 철도주 대장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부산산업은 30분봉에서 5위평을 타고 5위평에서 아래꼬리 달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고려산업, 홍정욱 전 의원 테마주로 연속 급등이 나왔던 고려산업 역시 5위평을 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조국 장관 테마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온 화천기계 5위평을 타고 상한가로 꽂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8월 달에 이제 뭐 CJ시푸드가 일본 불매 운동,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을 때 상한가 갔었는데 그때 5위평에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마니커는 장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똑같은 6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체제 6개 관련주의 하나인 정다운, 어제 상한가 갈 때는 5위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5위평을 타고 상한가 갔는데 오늘 아침에 5위평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12평이 깨지고 결국엔 플러스 11%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 상승했죠. 그런데 결국 11%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나마 시초가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가 길었지만 양봉이었죠. 근데 우성사료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5위평을 타다가 12평 부근에서 아래꼬리 달고 상한가로 마감했죠. 근데 오늘 5위평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5위평이 깨지고 12평이 무너지고 12평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시가 이탈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 초반에 대북주가 세게 움직인 날도 그렇고 어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세게 움직인 날도 그렇고 장 초반에 무더기 급등을 합니다. 무더기로 15% 20% 급등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장끝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윗꼬리를 길게 만들거나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으로 끝나더라. 그래서 그 차이를 일단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3분봉이나 또는 심지어 1분봉이나 또 2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2분봉 이렇게 초단기 분봉만 보지 말고 30분봉이나 15분봉, 60분봉, 중기 분봉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오늘 이제 마니커를 보면요. 3분봉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영상 급등주
상한가 갈 종목 구분하는 법, 이 영상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 영상 꼭 참조하시고, 이 종목이 오늘 30분 봉상 딱 12평에서 아래 꼬리 딱 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3분 봉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오늘 아침에 장 초반 상승하다가 눌렸는데 일단 아침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횡보하다가 아침 저점을 깼는데 깨자마자 바로 회복했죠. 이렇게 안 깨는 게 가장 좋고, 깼을 경우엔 깨자마자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깨자마자 바로 회복해서 그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깨자마자 바로 회복한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량을 털고 밑에서 매집 세력이 들어오면서 잡아 올린 거니까 깨자마자 바로 회복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깨졌는데 희망을 갖고, 깨졌는데 다시 매집 세력이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물타기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잡아 올리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죠. 그랬으면 단타가 나옵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오후장에 단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타는 확률상 아침에 성공 확률이 높고요. 9시에서 10시 사이 아침에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오후에는 성공 확률이 아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또 중수분들도 아침에 수익 냈다가 오후에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후장에는 단타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제나 오늘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주가 막 일제히 급등하고 장 후반에도 상한가가 여러 개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유혹이, 단타의 유혹이 생기는데, 그때 최소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북주가 세게 움직였을 때, 또는 정치 테마주가 일제히 세게 움직였을 때, 그런 날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 하루에 상한가가 막 5종목 이상 나오고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수십 개씩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날 오후장에 단타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마니커를 받고,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윗꼬리 만든 종목 일단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화천기계가 조국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엄청 세게 올랐죠, 여기서. 근데 이때 상한가를 9월 2일 날 갔는데, 그때 아까 30분 봉 잠깐 봤잖아요. 5일선을 타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걸 3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일 상한가 간 날 보세요. 이렇게 20% 이상, 15%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나서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장에 만약에 단타를 한다, 또는 상따를 한다, 그럴 때 이 종목은 30분의 5위평을 지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12평 가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3분봉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다. 물론 저점을 깼다가 다시 돌려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저점을 깨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도 또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습니다. 또 저점을 깨지 않죠.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평이 수렴이 되고 상승하는 초입 구간, 어제 영상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꼭 참조하시고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평이 수렴되면서 상승할 때, 그런 종목이 장끝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고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분봉에 가장 좋은 분봉, 절대적으로 옳은 분봉, 이런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분봉, 자신에게 맞는 분봉이 가장 좋은 분봉이에요. 자신의 기법, 자신의 스타일과 가장 맞는 분봉. 60분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0분봉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15분봉 또는 10분봉, 5분봉, 3분봉, 2분봉, 1분봉 선호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어떤 게 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다만 짧은 단타를 하는 사람일수록 짧은 분봉을 더 많이 보겠죠.
긴 단타라고 하더라도 긴 단타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긴 분봉을 많이 보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자신의 맞는 분봉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매매 기법과 맞는 분봉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타를 한다고 짧은 분봉만 보면 안 되고 30분봉, 60분봉, 15분봉 같은 좀 긴 분봉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장끝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는 종목은 30분에 5위평을 타거나 12평을 지키면서 5위평 타고 12평 지키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그것을 실전 매매에 적용하면 그걸 보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